1. 졸업 발표회의 우연. 나는 이준혁, 올해 28. 의대 본과 4학년 졸업을 3개월 앞두고 있다. 오늘은 과 친구들과 함께 소극장에서 열리는 선배의 피아노 리사이틀에 왔다. 사실 이런 공연에 관심 없지만 MT 때 내가 술 먹고 피아노 좀 친다고 자랑했더니 친구들이 끌고 왔다. 준혁아, 너도 저 정도는 치잖아. 친구 민재가 웃으며 말한다. 아니야, 나는 그냥 취미로. 나는 손사래를 친다. 선배의 연주가 끝나고 사회자가 객석을 향해 말한다. 혹시 피아노 치실 분 계신가요? 자유 연주 시간입니다. 민재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아 끈다. 야, 이준영 나와. 의대생인데 피아노도 잘 쳐. 객석이 웃음과 박수로 들썩인다. 나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무대로 올라간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는다.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이상한 떨림이 온다. 쇼팽의 녹턴 아프, 군호, 이. 12년 만에 치는 이 곡은 내가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던 곡이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 오직 피아노와 나만 남는다. 연주가 끝나고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진다. 나는 멍하니 건반을 바라본다.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청진기가 아니라 이 건반이었다는 것을. 12년 전의 약속.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형 준석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다. 왔어? 형이 힐끗 쳐다본다. 응. 나는 짧게 대답하고 내 방으로 들어간다. 방 한쪽 구석에 덮개가 씌워진 전자 피아노가 있다. 12년 전 고3 때 아버지가 이걸 봉인했다. 그날이 떠오른다. 준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피아노 연습하고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수능이 몇 달 남았는데 피아노는 무슨? 당장 그거 치우고 공부해. 아빠, 저 음대 가고 싶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음대? 내 형 꼴 보고도 그런 소리 해? 형은 그때 막 사업을 시작했고 1년 뒤 망했다. 형이랑 나는 달라요. 다를 게 뭐가 있어. 너도 불안정한 길 가면 형처럼 된다. 아버지는 그날 전자 피아노의 플러그를 뽑고 덮개를 씌웠다. 의대 붙으면 다시 사줄게.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덮개를 벗기고 전원을 켠다. 건반을 누르자 12년 묵은 음이 울린다. 조금씩 천천히. 나는 다시 쇼팽을 친다. 문득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3. 고백. 3일 후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말한다. 준혁아, 인턴 지원은 했어? 아직이요. 나는 대답을 흐린다. 아버지가 날카롭게 쳐다본다. 아직? 빨리 해야지. 서울대병원은 경쟁이 세다며? 아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식탁이 조용해진다. 형이 나를 힐끗 본다. 저 인턴 안 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숟가락이 떨어진다. 뭐라고?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음대 편입하고 싶어요. 피아노를 하고 싶어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진다. 이 자식이 지금 미쳤어? 아버지가 책상을 탁 친다. 12년을 공부해놓고 지금 음대? 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에요. 아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아빠가 원했던 거잖아요. 내가 원한 게 뭐가 잘못됐어. 너 먹여 살리려고
내가 평생 안정되게 살라고 그런 거야. 저는 그런 안정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선다. 내 형 꼴 보고도 그런 소리 해? 내 형이 꿈 쫓다가 어떻게 됐는데? 형 준석이 고개를 떨군다. 나는 형을 바라본다. 형의 어깨가 축 처져 있다. 형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뭐? 아버지가 되묻는다. 형도 디자인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사업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준석이 고개를 든다. 어머니가 준석을 바라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준석이 긴 한숨을 쉰다. 그래요, 엄마. 나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정적인 사업이라며 밀어붙였고, 난 실패했어요. 식탁이 얼어붙는다. 아버지가 말없이 준석을 노려본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나 탓해? 내가 무능해서 망한 거지. 아빠. 내가 소리친다. 형은 무능한 게 아니에요. 형은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쓴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노려본다. 너도 그럴 거야? 음악 한다고 성공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싫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는다. 준혁아, 엄마 아빠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알아요, 엄마. 근데 제 인생이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저 방에 있을게요. 식탁을 떠나 방으로 들어온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다. 형의 고백. 밤 11시.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들어와. 형 준석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아직 안 자? 응. 나는 침대에 앉아 있다. 준석이 내 옆에 앉는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다. 미안해. 형이 먼저 입을 연다. 내가 망해서, 내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돌린다. 형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준석이 자조적으로 웃는다. 나도 사실 디자인 하고 싶었어. 고등학교 때 미대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사냐고 하셔서 결국 경영학과 갔지. 그걸 나도 알아. 근데 졸업하고도 아버지가 안정적인 사업이라며 카페 차리라고 하셨어. 프랜차이즈니까 안전하다고. 근데 난 장사에 재능이 없었어. 준석의 목소리가 떨린다. 망하고 나서 난 완전히 무너졌어. 아버지는 날 무능하다고 했고 엄마는 기대를 저버렸다고 했지. 형? 그때부터 난 내가 부러웠어. 넌 의대 갔잖아.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잖아. 근데 동시에 너도 나처럼 갇혀 있다는 걸 알았어. 준석이 나를 똑바로 바라본다. 준혁아, 넌 나처럼 되지 마.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가. 근데 형, 엄마 아빠가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 실망해. 그게 뭐 어때? 내 인생인데. 준석이 내 어깨를 두드린다. 난 이미 망했으니까 할 말 할 수 있어. 부모님 기대 따위 신경 쓰지 마. 넌 내가 원하는 거 해. 형의 말이 가슴에 박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 형. 준석이 일어서며 쓴웃음을 짓는다. 뭘? 형이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형이 방을 나간다.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형의 말이 용기를 준다. 어머니의 앨범. 다음 날 오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음대 편입 정보를 찾고 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신다. 준혁아. 네, 엄마. 어머니가 내 옆에 앉으신다.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나는 노트북을 덮는다. 어머니가 오래된 앨범 한 권을 무릎에 올린다.
이거 엄마가 젊었을 때 사진이야.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온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머니가 발레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엄마, 발레 하셨어요? 응. 엄마 꿈이 무용수였어. 어머니가 사진을 쓰다듬는다. 대학교 무용가 다녔어. 졸업하고 무용단 들어가려고 했지. 그럼 왜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는다. 내 아버지 만나서 결혼했어. 아버지가 무용은 돈이 안 된다고 하셨지. 그래서 포기했어. 나는 어머니를 바라본다. 엄마도 꿈을 포기하신 거예요? 응.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그래서 엄마는 너희들이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했어. 엄마처럼 꿈 줬다가 후회하지 말고. 근데 엄마, 그게 정말 옳은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든다. 엄마가 후회하며 사신 것처럼 저도 후회하며 살길 원하세요? 어머니가 입술을 깨문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게. 어머니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어머니가 앨범을 안고 일어나신다. 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6. 아버지와의 대치. 저녁 7시. 아버지가 퇴근하신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신발을 벗으신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신다. 여보, 우리 애들이랑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신다. 준석과 나 그리고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다. 뭐야, 가족회의야? 아버지가 비꼬듯 말씀하신다. 아빠 앉으세요. 내가 말한다. 아버지가 마지못해 소파에 앉으신다. 준혁이 얘기 다시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신다. 또 그 음대 타령이야? 네. 내가 대답한다. 아빠, 저 진심이에요. 의사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헛웃음을 치신다. 내가 뭘 안다고 진심이야.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아빠야말로 제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신다. 과외비, 학원비, 의대 등록금.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다 됐어.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한 거예요. 나도 소리친다. 근데 아빠, 그게 제 인생을 정할 이유는 안 돼요. 이 자식이. 아버지가 손을 들려는 순간.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는다. 당신도 나한테 그랬잖아요. 뭐?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본다. 나도 무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이 포기시켰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7. 어머니의 고백.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다. 나도 당신 때문에 꿈을 접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진다. 소연아, 당신은 항상 안정만 찾았어요. 내 꿈은 불안정하다고 돈이 안 된다고 했죠. 어머니가 앨범을 아버지에게 내민다. 이게 내가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발레하던 나. 아버지가 앨범을 받아든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다. 나 행복했어요. 무대에 설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흐느낀다. 근데 당신이 무용수는 굶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죠? 아버지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본다. 그리고 애들 낳고 평생 집에만 있었어요. 당신 뜻대로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바라본다. 근데 나, 준혁이가 나처럼 살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준혁이도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실패가 무서웠어요. 준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엄마. 어머니가 준석을 바라본다. 준석아, 미안해. 내가 사업 망했을 때 엄마가 너무 실망했다고 말한 거. 미안해. 준석이 고개를 흔든다.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앨범을 덮는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본다. 내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다. 나는 너희들이 힘들게 살까봐 걱정했어. 내가 겪은 가난을 너희는 겪지 말라고. 아빠. 근데 내가 너희 꿈을 빼앗았구나. 아버지의 어깨가 떨린다. 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는다. 아빠, 저 아빠 미워하지 않아요. 아빠가 저 걱정해 주신 거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바라본다. 근데 아빠, 제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준석이 아버지 옆에 앉는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실망시켜드린 거. 아니야. 아버지가 준석의 어깨를 잡는다. 내가 무능한 게 아니었어. 내가 내 길을 막았던 거야. 아버지가 우리 삼남매를 번갈아 바라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가족이 서로를 껴안는다.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연다. 준혁아. 네, 아빠. 의대는 졸업해라. 그리고 인턴은 1년만 해. 그 뒤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빠. 대신 조건이 있어. 1년 동안 내 실력을 증명해봐. 정말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약속할게요.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는다. 나도 이제 놓아줄게. 8. 1년 후 첫 무대. 1년 후 나는 서울대병원 인턴 가운을 입고 있다. 주머니에서 피아노 학원 수강증이 삐져나와 있다. 매일 밤 11시 병원 일이 끝나면 피아노 학원에 간다. 새벽 1시까지 연습하고 5시간 자고 다시 출근한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내 첫 피아노 독주회. 소극장이지만 내게는 카네기홀만큼 소중하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객석을 힐끗 본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이 앞줄에 앉아 있다.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계신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앉아 계시지만 눈빛은 부드럽다. 형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자가 나를 소개한다. 다음 연주자는 이준혁입니다. 쇼팽 녹턴 9번, 2번을 연주하겠습니다. 나는 무대로 걸어 나간다. 피아노 앞에 앉는다. 건반에 손을 올린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첫 음을 누른다. 쇼팽의 선율이 홀을 채운다. 나는 눈을 감는다. 12년 전 아버지가 피아노를 막았던 그날. 1년 전 가족 앞에서 고백했던 그날. 그리고 오늘 모든 순간이 이 음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진다. 나는 객석을 바라본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계신다. 아버지가 천천히 박수를 치신다. 형이 엄지를 들어 보인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다. 무대를 내려와 가족에게 다가간다. 준혁아, 정말 멋있었어. 어머니가 나를 꼭 안는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툭 친다. 잘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눈빛은 따뜻하다. 형, 영상 잘 찍었어? 당연하지. SNS에 올려줄게. 우리는 웃는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모른다. 나도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하지만 괜찮다.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